まして毎年こ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テーマリストであり、その月の集まりであり、犯罪者の集まりじゃないですか。지금 당장 배상하라! 지금 당장 대상하라! '늘 뜨거운 두 나라 한국과 일본. 그 사이엔 폭 200km의 대한해협이 놓여 있습니다. 가한야하라미타 신교 감지자이보사츠교진 함야하라미타지쇼 125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군인,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이 바다를 건넜고 해방 후 7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 바다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습니다. 일 년 내내 따뜻한 날씨를 자랑하는 류큐 제도 남부의 이 작은 화산섬은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유적지로 일본에서도 유독 사랑받는 관광지입니다. 류큐 왕국의 상징이자 일본의 국보 슈리성. 촬영 후 불과 석 달 뒤 화재로 전소해 더는 볼 수 없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450년 동안 역대 국왕이 거주했던 슈리성. 류큐 왕조는 1879년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까지 완전한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가 일본의 마지막 격전지가 되며 슈리성은 일본 육군 본부의 역할을 해야 했고 지하엔 방공호가 들어섰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 해군 카미가제 자살 특공대가 최대의 활동을 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가 정복되기 전 19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자폭했으며 이는 일본군이 감행했던 가장 치열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전투의 대가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희생이었고 오키나와 주민 3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의 방공호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구 해군 사령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450m의 지하 땅굴은 1944년 일본 해군이 오키나와 현해 주민들을 동원해 파내려간 방공호입니다. 105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어지럽게 얽힌 개미굴 모양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공호 내벽엔 아직도 곡괭이 자국이 선명합니다. 적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공호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해군 전원이 집단 저결을 한 비극의 현장으로 남았습니다. 천황의 깃발 아래 죽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라며 패배 직전 수류탄을 터뜨려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74년이 지난 지금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바로 옆엔 사키마 미술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오키나와 전투. 이곳 사키마 미술관엔 그 지옥과도 같았던 참상을 가장 잘 묘사한 대형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가 마루키 이리와 마루키 토시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그들을 모델로 그린 14구 연작 작품 오키나와 전도입니다. ね、書いた丸木入さん、丸木俊さんは広島で原子爆弾を見た後、地上戦を日本人知らない、地上戦を知らない日本人にとってこれ非常に危険だと、戦争の本質を捉えやす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だから地上戦を体験した沖縄の体験をしっかり学ぶ必要があるんだという考えで、この絵は地上戦をテーマにして描いた絵です。 1984년에 완성된 이 그림에는 당시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많은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가족의 목에 칼을 대고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거두는 이 장면은 민간인의 집단 자결을 의미합니다. 화산섬인 오키나와엔 일본어로 가마라 부르는 자연 동굴이 많습니다. 이 치비치리 가마는 85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집단 자결을 한 장소입니다. 미군을 피해 동굴에 숨어있던 140여 명의 지역 주민들. 그들은 일본 군인의 말을 믿고 미군을 사람이 아닌 귀신이나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포심에 항복 대신 서로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야만 겁니다. 오키나와 전의 비극을 그린 그림. 그 속에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목에 줄을 맨 채 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한 고 구중회 씨입니다.奥様は沖縄の北部のやんばるの方でした。子供もとてもね愛の子ですからとても優秀な子だった。この子も殺されました。土地が耕す土地がありませんでした。だから古道具というかくず拾いというか各家をこう訪ねて古物はありませんかと捨てるようなものありませんかそれを収集して歩いてたんですね。だから各家を訪ねますから一番スパイになりやすいというふうに軍隊が判断したと言ってますが、そういうことで本当はねやっぱりもうパニック状態になった軍隊がありとあらゆる理由をつけて殺していくと、そういう状況だったろうと思いますね。공포와 죽음이 뒤엉킨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의 낭떠러지에 놓인 사람들은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희생당한 조선인을 연구하고 있는 제1조선인 3세 오세종 교수. 日本が植民地化を進めていきますね。で、まず最初に北海道の植民地化が起きて、で、沖縄、台湾、朝鮮という形で植民地化を行っていきます。で、植民地化っていうのは要するに序列を作っていくことなので、一番上に天皇がいて、で日本人がいて、で、その下に、沖縄も植民地となったのと同じようなものですので、沖縄の人がいて、でさらに下に朝鮮人が来るわけですね。ですのでそういうふうな形で朝鮮人というのは沖縄においても植民地の下にいる人たちとしてかなり苦労を強いられたというのが沖縄戦の状況ではなか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2차 대전 당시 지옥과도 같던 오키나와에는 약 10,000명에 이르는 조선인 징용자와 징병자 그리고 위안부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았으나 오랜 기간 무관심 속에 잊혀져 있던 사람들. 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에는 한 장의 사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そうですね。大体こんなもんでわかりますかね。 현지 취재진들의 기자회견이 한창입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
そういうものにまだ行方不明 이 흑백 사진 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でわかんないんですけれども、埼玉の方なんだそうですね。 기자회견을 열었던 오키모토 후키코 씨.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ここにあったんですよ。ここにね、こんな風にして、この写真なんですよ。最初にあったのは。 기자회견에서 열띤 관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5년 미국 잡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미군의 폭격으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고 흙으로 덮어둔 가묘가 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저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묘비에는 어딘가 이상한 이름이 존재합니다. 금산만두, 명촌장모. 바로 일본식으로 개명한 한국인의 이름입니다. この写真を見て、朝鮮人の名前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で、私は沖縄戦の朝鮮人問題をずっと調べていたんですよ。で、沖縄の中で朝鮮人の人が名前がちゃんとあって、ここに埋まってるよというような例っていうのは本当にこれが初めてだったんですよ。それでもうなんとか朝鮮の人にこの墓標のことを知らせたい。これも初めての例なんで。 향토 사학자로 활동하며 오키나와 전투 증언집을 만들고 있던 오키모토 후키코 씨는 이 사진을 보고 일본군 명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명부에서 명촌장모, 금산만두 두 조선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두 조선인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朝鮮人部隊っていたんですよ。一つの部隊が約600人ぐらいで、キョンサンプクドからほとんど来てる人たちなんですけど、4つやって全部で3000人近く。これが今これ遺骨が埋まってるのおそらくここら辺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시신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오키나와 북부의 모토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사진 속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목격자가 남아 있습니다. 普通ならこうやって毛が生えるから、あれちもはなんかこの辺に埋めたんだ。でなんでこっちかというのはあっちから焼いてあったんだが、その辺も畑だったんだが、小さい石がいっぱいで、こっちがだいたい大きいのが畑だったから、でそこを去ってこっちを埋めた。もうちょっと向こうなんですか。どこからどこ。もうこう瀬底は。これ瀬底とね。瀬底島。写したのは45年の。そうですね。45年から3年ぐらいの間なんだから。米軍ですね。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섬을 통해 사진 속 가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주차장으로 변한 이곳에 고인들의 유골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알고 있는 목격자 나카무라 씨는 놀랍게도 바로 맞은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これは奥さんの2月の11日の空襲で2月のね20年のこれこっちはもうポイントだ。そうやったらブラブラしてったらおもわれさんが来て「おい中村君こっちで仮装するから君ら仮装してくれた」で仮装している兵隊たちはご飯食べ行っていないわけだ。そうやって火の番をさせられて
握り飯一つ食わされてからねずっと晩8時頃までやったと思うんだよ。 이 평화로운 바다는 74년 전 미군과 일본군의 격전지였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일본군 보급선인 히코산 마루호가 침몰했고 떠내려온 시체를 바로 이곳에 수습하고 가묘를 세웠는데 14살 소녀는 그 무덤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는 어째서 40년 동안이나 가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朝毎日4時に起きておはようございました頭下げて体操してるんだこっちで15分間4時によこれ40年間もやってるんだで家族はねおじいはしっかりしてるなってなんであっちな孫は見ておじあっちなおじきしてるの何ねっていやあっちは人の魂がおるから味をおじきしてるともうそういう精神が抜けない。うちの母がね非常になんかかわいそうだということで飯の残りとかうちのまた庭にはとんがらしがあったんだおじいさんが植えてそのとんがらしをもらいに来よったからいつもあげとったお母さんが。それで完全に韓国朝鮮人だったんですか？うんあったのもう言葉はもう全然もしはもう小さいながらもう歌まで覚えらされたよ。ありらんありらん光景のありらん女の心は色の水よ男の心は流れの水よってこれを朝鮮人からちゃんと覚えた。直接切ったんですか？そうそう一緒にだからこの朝鮮の方々はいつももう晩になると寂しそうにこの歌を歌って 머나먼 외딴 섬에 끌려와 배고픔과 학대에 시달리다 사무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달래야 했던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처지가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곳 평화기념공원엔 오키나와 전투에서 사망한 이들을 위령하는 평화의 초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둔 비석. 이곳엔 일본인 7만여 명, 오키나와 사람 14만여 명, 영국인 82명, 미국인 14,009명, 북조선 국적의 한인 82명, 한국인 38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끝에 금촌만두가 아닌 김만두 씨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金万寿さんが沖縄で亡くなったっていうことを知って早速この国名を申請しました。そして今年このように追加国名されたっていう経過があります。 우연히 찍힌 사진 한 장이 무려 74년의 세월을 거슬러 잊혀져 있던 두 한국인의 존재를 찾아준 겁니다. 그런데 유골이 있는 장소와 신분 등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어째서 김만두, 명장모 두 분의 유골은 여전히 주차장 자리에 묻혀 있는 걸까요? 한국의 세훈이 사あっちこっちに散らばってる遺骨をね地元に返してほしいともうこれだけで欲しいんやがものは私が生きてる間にやればいいよ私が死んだらこんな話だけど誰も知らないこっちの地元の一人もこの話に参加するのに
関心するの人もいない。わしに聞こうとする人もいない。あんた方みたいにわざわざ韓国から来て調べるのは地元の人だからやってるでしょ。死んだら何も口も何も出せないからね、待ってあげるのは生きてる人の義務だ。 1929년생 올해로 91세를 맞은 할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소망은 40년을 지켜봐온 유고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어 타국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의 원한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조선인은 약 1만여 명. 하지만 평화기념공원에 이름이 각인된 이들은 총 382명에 불과합니다.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문제는 오키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슈를 비롯한 일본의 탄광엔 약 43만 6천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ここの大鶴炭鉱には3つの鉱口といって、石炭を産出する地下へ入っていく入り口があったそうです。でそのうちのここは第2鉱口、2番目の鉱口ということで、現在はここしか残っておりません。 당시 오추르 탄광 근처엔 4천 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1961年 일본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는 한 마을에 살며 석탄으로 생계를 꾸렸지만 노동의 강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엔 어김없이 조선인이 배치되었습니다. 朝鮮半島の出身の方は、やはりそういうだんだん掘っていく一番危険危ないところ、中には土砂で崩れてくるかも分かりませんし、水が出てくるかも分かりません。あるいは、ガスが溜まってもう息ができないかも分かりませんが、そういう危険なところで、働かされていた。あるいは、給料面ね、賃金の格差もやっぱり低い方にあったというふうな、事実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われます。 주지 스님을 따라 들어간 코묘지 사원. 이곳에서 한눈에 보아도 오래된 비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탄광에서 일했던 조선인 유골 51위를 모셔둔 비석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조선인 노동자를 직접 만나 그 참상을 들을 수는 없지만 탄광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책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책의 제목은 딸이 전하는 아버지의 역사. 87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간행될 당시 제목은 아버지가 건넌 바다입니다. 일본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얻어 속편이 출간되었고 이어 한국어와 영어로까지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내용만큼이나 출간되는 과정도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この娘さんのリトンスンさんにぜひお父さんのこの生きてきたそういった歴史を書いてきてほしい。冬休みの宿題にしますから、お父さんから聞いてその通りに書いて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冬休みの宿題にしました。そして、3学期の初めレポート用紙3枚ぐらいに書いてきた内容を見ますと本当にすごい内容でして、もう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 불과 15살의 나이에 강제로 탄광 노역을 해야 했던 이흥섭 씨. 그의 딸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기 위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난 조선인 강제 노동자의 이야기는 일본인 담임 선생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무로타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번엔 아버지 이응섭 씨가 직접 펜을 잡았습니다. 削岩機でダーッと掘ったやつをこっちがちょっと離れたところにってトロッコに入れる、そういうね仕事をさせられてましてね。やっぱり新米で15歳ですからね、そんな最先端で掘るのは難しいですからね、石炭の層を見ながらね。ですからバーッと落ちてきたやつをこう入れてトロッコにね運ぶ、そういう仕事をやってましたね。ですから昼になったらもう水飲んでもういかにも弁当食べたような格好をしと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もうとにかく腹が減ってたまらん言ってます。これに書いてますけどね。 석탄가루를 들이마시며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15살 소년 광부 이흥섭.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21만여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사망자의 나이는 9살. 조선의 아이들에겐 피할 수 없는 전쟁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으로 전했던 바로 그 딸, 이동순 씨를 만날 수는 없을까요? 東大阪の朝鮮高級学校を卒業しましてね、そしてやっぱり朝鮮人だということでね、なかなかきちっとした定職にはつけなかったようですね。で結婚もされて子供もできたりしますけどね、今から思えば娘のトンスンさんともう少し卒業後も結婚した後も話ができたり話したかったなという、そういう悔やみはありますね。特にもう亡くなられた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ね、随分悩まれて離婚して帰ってきて、それで一人息子を向こうのね、それはもうショックですよ。はい、ずっともう一緒に生活してきた我が子ですけどね、本当にそれが自分のリ・トンスンさんの悩みを十分聞き入れられなかった、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私もそうですけどね、やっぱり自分で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ね、もう随分もう本当にもうショックで、その時の、こういう、혹시 따님 한번 가르쳐 주시면.この辺りにおります。 이분. 강제동원 희생자인 아버지의 한을 세상에 처음 전했던 이동순 씨.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조선인이란 이유로 갖은 차별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해방을 맞고도 배를 타지 못해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버지의 한 맺힌 삶이 그녀의 생에도 그늘을 들이웠나 봅니다. リさんはこの中にずっと書いてくれてますけどね、やっぱりもう戦争はしてはいかんっちゅうことは何回も言ってますね。戦争したらいかんっちゅうてね、戦争やってはいかん、それを言うておられましたね。もう戦争したらいかんってね、それが印象に残っておりますけどね。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의 중앙에 위치한 이키섬. 대마도와 함께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 지리적 특징 때문에 고려와 몽골이 힘을 합친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았고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의 거점지로 쓰였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키섬. 이곳엔 조금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131위의 조선인들이 모셔져 있는 납골 땅입니다.
戦後日本が負けて、韓国の人たちが、解放されて帰国する途中ですね、多分戸端から出てその夜台風の風と波によって船が、宗廟といって怒りごとこう流されて、そして芦部のこちらに、西の方で大破して、で168人の遺体が上がりました。 해방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배에 오른 168명의 조선인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일본의 바다는 그들을 쉬이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고국의 땅도 밟아보지 못한 채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これはですね、1976年までは壱岐の久吉浜というところに埋められてたんですよね。ところが、広島の市民団体の方たちがお見えになって遺体を掘り起こして火葬して、そして広島の徴用工の遺骨だと言って広島に持って帰った。広島三菱の徴用工じゃ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預かっていたお寺さんがこれは預かれないということで市民団体に返したんです。そしたらその市民団体困って国に預けた。で国は、埼玉県の根性院というお寺にそれを預けた。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亡くなった土地、あるいは韓国に早く返してください言ったんだけど、なかなか返してくれなくて、それがやっと帰ってきたのが去年の5月31日ということですね。 이키섬에서 히로시마로, 히로시마에서 사이타마현 곤조인으로, 그리고 다시 이키섬으로. 그렇게 고향으로 향하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일본을 떠돌아야 했던 겁니다. 私が何度も厚労省に、お願いに行ったんですよ。韓国に早く返してくださいと。でも今日韓の関係が悪いから、当時まだ慰安婦問題とか徴用工問題とかありましたので、なかなか返せないということで、それならもう壱岐でもう今まで散々日本のあちこちに回されて大変な苦労をしてこられたから、できるだけね早く韓国に戻してあげたいと思ってます。 핍박받았던 일본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에 부풀었던 조선인들. 하지만 그들은 광복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골의 모습으로 일본의 절에 남겨져 있습니다. 광복 50년. 현해탄 건너 내 고향은 얼마나 변했을까. 구천을 떠돌다 고향 하늘에 다다르니 그 옛날 흙먼지 날리던 신장로는 보이지 않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하염없이 흘리던 눈물 속에 어른어른 손 흔들던 어머니. 고향집은 간 곳이 없구나. 헌이나마 내 나라 내 땅에서 쉬고 싶건만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하네. 뱃멀미로 속 뒤집으며 울며 통곡하던 그때처럼 풍진에 흩어지고 남은 내 백골이 새들어 있는 곳,
편히 발을 뻗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물러 있는 곳.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의 봉환 문제는 오키나와나 규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차 대전 당시 총 125만 명이 강제 동원되었고 그중 104만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21만 명은 생사 여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유골 반환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는 우에다 케이시 씨. 그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제정한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법을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전몰자의 유골을 수습해서 가족에게 돌려주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전몰자의 범위를 일본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この法案が通るときに一番大きな議論になったのが韓国の戦没者の遺骨をどうするか、これが大きな議論になりました。国会の厚生労働委員会で2016年の2月の18日に議論がされて厚生労働大臣が答弁をしております。主な内容は韓国政府の方から DNA 鑑定などの要請があった場合にこれを断るべきで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塩崎厚労大臣、厚生労働大臣は韓国側から具体的な提案があれば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な肯定的な答弁をしております。しかし現実には韓国側からの具体的な提案がすでに数回行われていますけれども、日本政府の方はこれは外交部を通した正式な申し入れ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正式な具体的な提案としては受け取っていないというふうな答弁を行っています。 당시 실제 주고받은 문서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やはり時代としては科学が進歩、本当に数年間で進歩しまして、どこの貴族集団であるか、どういった出身地である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ので、それをやるんだということを厚生労働省なりが科学者に指示を出せば結論が出るはずなのに、そ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は避け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 일본인 유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징용자들의 유골도 같이 발견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발굴한 그 유골을 한국에 돌려주는 것은 효율적인 절차이자 도리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에 대해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유골을 요구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골 봉환 문제는 시민단체의 자발성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처음에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를 파악해서 왜 유골로 상태로 거기에 묻혀 있는지를, 거기에 모셔져 있는지를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집을 떠날 때는 건장한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서는 시신이 유골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유족을 찾아서 유족에게 그 경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셔오겠습니까? 하는 여부를 물어서 동의를 한다면 모셔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시민단체는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2004년 정부 기관이 아닌 위원회 형태의 전담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2015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지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전담 기관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과는 2018년 말에서야 생겨난 신생 기관입니다. 즉 3년 동안 정부의 역할은 없었던 겁니다. 거기는 지금 이제 공무원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행정공무원들이 열의가 있으셔도 일단 한자를 모르고 일본어를 모르세요.
그다음에 다 그분들은 사학과 출신이 아니셔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면 현재 주관 기관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래도 책임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분,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정부 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오시다 보니까 뭐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그런 거를 지향했습니다. 그렇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업무를 10년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기름은 뭐 2년뿐이 안 되니까 일단 그쪽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시스토리도 좀 딸릴 거고. 6월 봉화는 살아있는 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태하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바로 그런 자료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만들어진 일정시 피징용 징병제 명부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우리 상황이 참 열악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종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때 만든 공문서 뒷장에다가 일일이 그 뒷장 종이를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받아서 그 피해 사실을 받아서 적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앞뒷장이 다 섞여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종이들이에요. 22만 9천여 명의 이름이 적힌 65권의 명부. 출생지와 생일, 이름, 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크기도 재질도 제각각인 낱장의 종이 꾸러미. 정말 이면지에 작성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종이도 넉넉하지 않았던 열악한 상황에서 어렵게 생산한 자료.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 소중한 자료는 그 어떤 검증과 활용 없이 서고에 잠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서울 추모공원. 이곳에 한국과 일본, 제1동포, 대만의 젊은이들이 모여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평화디딤돌과 일본의 시민단체 동아시아 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행사. 70년 만의 귀향, 묘역 추모식 현장입니다. 2015년도에 홋카이도 슈마리나이와 발굴된 분들 플러스 절에 모셔져 있던 분들 195위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분들을 이곳에 모셨었거든요. 그분들을 함께 추도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신 115위의 유골들은 일제에 의해 징용되어 북해도에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자로 차출되어 홋카이도로 갔던 이들은 약 14만 5천여 명. 삼엄한 감시하에 배와 열차를 번갈아 타고 무려 3,000km가 넘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유골이 되어 다시 돌아오던 날 강제로 연행되어 갔던 그 길을 고스란히 되짚어 다시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ようやく自分の父親があるいは自分のおじさんが私たちの懐に帰ってきてくださったと言ってね、涙を流して喜んでくださったんですよ。だからそれはもう私たちにとっては妨害の幸せというか、そんなふうに言ってくださるとも思わなかったから、私たちにとっては遺骨を届けることを通して市民のレベルでね
人と人の和解が生まれていくという経験をしましたからね。とても私たちにとっては大事な貴重な経験でした。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화해는 이런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と韓国と日本の関係は今悪いと言われています。で、だけれども例えば日本側はもう例えば謝ったとかお金を払ったと言っている人もいますが、こうやって現地に来て一人一人の人生の重さやその受けた苦しみを直接あるいは間接的に感じることで、おのずと本当に心から謝りたいという思いになりました。それはやっぱり来なければ分からなかった部分があるし、そういうことを私は日本に帰ってから多くの人に伝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국경을 뛰어넘은 염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안식을 바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보았습니다. 6월 봉화는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자 막힌 한일 관계를 푸는 실마리입니다. 오늘도 밤 9시 부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배가 떠납니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잇던 관부 연락선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7시 김해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대한해협을 건넙니다. 무수히 많은 배와 비행기가 무심히 이 바닷길을 건넙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 꽃다운 청춘들이 일본군으로 노동자로 위안부로 끌려갔고 상처 입고 깨어진 영혼들이 낯선 타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의 품에 안겨 진정한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바다를 지나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영혼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다. 뭐 히틀러 같은 총체주의에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벌써 일본형 정치주의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バトルはありませんか。